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12월 특집 이어집니다. 잡혀있는 회식과 크리스마스, 연말 여행 등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면 이벤트는 즐기시되 일상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식 탓하기 전에 회식 자리에서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똑같이 고기를 굽고 술잔을 들고 있는 동료가 모두 비만은 아닐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도 살이 찌는 사람과 찌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특별한 회식 자리, 이벤트의 횟수나 강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즉 보이지 않는 일상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순간 생활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잡아야 해요. 그건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찌는 원인은 크게 영양의 불균형, 수면의 불균형, 그리고 활동량의 불균형입니다. 여기서 불균형의 뜻이 팍 안 와닿는다면 불균형을 부족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활동량, 그러니까 운동량의 부족만 이해가 되고 좀 다 이상하다고요? 우선 영양의 부족이 아니라 과잉이 아니냐고요? 절대로, never. 자, 비만은 영양의 부족입니다. 살이 찐 사람들은 칼로리를 채운 반면 영양소는 채우지 못한 분들입니다. 우리 몸이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말고도 비타민과 미네랄 수십 종이 필요하죠. 이런 영양소가 필요할 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아주 당연하게 배고픔에 대한 대응책, 즉 식욕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필요하니 채우라고 보채는 것이 바로 식욕, 즉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신호를 받은 우리가 무지하게도 필요한 영양소는 보내지 않고 칼로리만 잔뜩 보내게 된 결과가 바로 비만입니다. 한술 더 떠서 영양소는 전혀 없고 칼로리만 존재하는 음식을 더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런 음식이 어디 있냐고요? 엠프티 칼로리. 자, 술이 대표적인 그런 형태의 음식이고요. 이외에도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인스턴트 음식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면에서는 빵점이면서 칼로리는 잔뜩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우리는 칼로리로 배를 채우면서 뼈나 근육, 뇌로 가는 영양소는 텅텅 비우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요, 주문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신체에는 계속 보채게 됩니다. 뇌를 자극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줄 때까지 배고픔이라는 신호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달라는 생존 욕구를 여러분은 이상식욕이라고 부르고 때론 강력한 억제제를 쓰는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진로 보장받지 못한 배고픔은 양에 치여서 비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수면의 부족입니다. 제가 비만 환자들 생활관리를 해줄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수면 시간입니다. 몇 시간 자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자느냐도 중요하고 제대로 자느냐도 중요합니다. 잠이랑 비만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비만도 노화의 한 과정이란 것 알고 계신가요? 나이랑 상관없이 비만이 진행되고 있다면 내 몸의 개개의 세포 조직, 장기가 늙고 있는 산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는요, 아주 흔합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찌지 않던 살이 나이가 먹었다는 것만으로 뱃살이 듬직해지는 것, 노화에서 비만이 생기는 과정이죠. 반대로 고도 비만 아이의 경우 성장기가 더 빨리 진행되어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더 빨리 나이 들고 조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만이 노화를 낳는 과정입니다. 비만이 노화의 과정이라면 수면과 노화의 밀접한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체에게 있어서 수면이라는 행위는 세포와 조직의 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이라는 뜻을 더 쪼개서 보면 늙어서 손상된 것을 개보수해서 새롭게 하는 것, 바로 면역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잠이 부족하면 몸이 재생이 더뎌지고 면역력에 구멍이 생겨서 그 결과 신체는 낡고 고장나게 되고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 음식과 스트레스 등 몸에서 처리해야 될 대사 과정에 불안전해져서 내부 독소를 쌓이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이 망가지고 피부도 칙칙해지고 군살이 붓기 시작합니다. 많은 연구 논문에서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면 살이 찐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최저 6시간 이상의 수면을 권장합니다. 수면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언제 자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10시에 잠들어서 4시간 자는 것이 12시에 잠들어서 6시간 자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자, 불가능하시다고요? 자, 좀 더 들어주세요. 자, 우리 몸은요, 호르몬의 도미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식으로 작동하는 화학물질인 이 호르몬은 도미노와 같이 한 가지가 넘어지면 주르르 일련의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자는 행위는 낮에 대사율을 결정하고 낮에 교감신경계는 밤에 부교감신경계의 활성을 자극합니다. 이런 호르몬과 신경의 반응들은 톱니바퀴까지 서로 물리고 정교한 시계 같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째깍째깍째깍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의 불균형. 그런데 제가 굳이 운동 부족이라고 안 쓰고 불균형이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제 환자분 중에서 안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운동을 하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이 일인데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주부분들께도 흔히 돌아오는 답이 집안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당신의 운동의 목표가 체중을 줄이는 것이라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이 하는 운동은요, 대부분 소근육 운동입니다. 반복적인 손과 발의 사용, 하루 종일 타이핑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칼질 하시는 요리사분들, 또 반복 작업의 장인들, 노동은 근육을 필요하게 하고 젖산과 같은 노폐 독소를 쌓이게 합니다.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아니라 대근육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운동은 적당히 힘들고 격렬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시키면 출퇴근길에 걸었다고 하시는데요.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지만 실제 살 빠지는 효과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몇 번 하고 운동했다고 스스로 자해하시는 분들,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뱃살 500g을 빼기 위해서는 윗몸 일으키기를 무려 25만 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미가 없죠. 자, 구두를 벗고 운동화를 갈아 신고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힘들 정도의 강도로 걸으셔야 합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난다면 당신은 날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중 열흘이 회식이면 20일은 이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실 때 20일의 일상이 10일의 이벤트를 잘 처리해 줄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이 이벤트에 대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